네, 그동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들이나 정부 국제기관 등 개개인들의 그러한 주장들이 나온 반면에요, 이번에는 정부,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을 완수하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정말로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연금개혁이 대통령의 이런 선언을 통해서 좀 더 스피드하고 연금개혁의 완성이 보여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과제를 기필코 완수하겠다. 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 개혁 과제 3개를 가장 중시하는 게 있었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3개 개혁 모두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16일 날 이 국무회의에서 이 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개혁을 완수하여 이 성공적인 역사의 대통령으로 남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의 이런 선언은 아무래도 힘이 좀 들어가고 여기에 집중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적인 전문가들이나 정부 국제기관들의 어떤 발표 자료나 논문 자료, 네, 연구 자료들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조금 더 연금개혁에 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4년 남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선언으로 개혁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다행이고 다시 한번 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먼저 개혁의 단초를 튼다는 차원에서요, 그동안에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있었죠. 그러나 지지부진했었고요. 지난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다고 했으나 그것이 모양새가 나오지가 않아서 그 활동기간을 6개월, 10월까지 연장을 했었다는 것은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국회 연금특위는 그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 거냐,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해서 얼마나 지급을 할 거냐, 네,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정부 차원에서 이 여당에서 이거를 틀었는데요. 사실은 여당이 틀은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어떠한 그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구조개혁을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것은요,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포함한 이 구조개혁까지 우리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돼서 이것이 지금 연금특위가 연장이 됐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요, 이번에 그 3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인 이 연금 분야에서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가서야 개혁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소극적 입장에서 이번에 이런 합의안 도출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선언한 것은 좀 진일보하게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네, 이렇게 이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금개혁에 성공하여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시가 급한 것이 연금개혁이죠. 개혁을 늦출수록 우리 젊은 세대들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중위권에 있는 이 40대, 50대들도요, 나중에 연금이 고갈돼가지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1월에 실시한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보면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4차 추계보다 2년 앞당겨졌죠. 2057년에 고갈된다라는 그러한 재정 추계에서 2055년으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네, 그렇죠. 베이비 부머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65세에 지금 막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죠. 한 해에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국민연금의 수급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이 모수개혁을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모수개혁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같이 개혁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 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무용론, 국민연금 무용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러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이 보험료율 인상, 원포인트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가 임기 내에서 이 연금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연금개혁에 대한 불씨를 다시 댕긴 것과 같은 그러한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성공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연금개혁은 어떤 방향이었을까? 제가 오늘 영상의 결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네, 대통령은 이번에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정부는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나? 이 발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바꾸자. 네, 그동안 정부가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했었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거냐. 9%에서 지금 12% 혹은 15%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 소득대체율은 또 얼마나 줄 거냐. 지금 현행 40%까지 됐던 것을 45%로 줄 거냐, 50%로 줄 거냐. 근데 이게 지금 여야 이 연금특위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지분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네, 구조개혁으로 해야 된다. 이 국민연금만 가지고 우리가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걸 같이 우리가 구조개혁으로 전환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두 번째요. 정부는 3층론을 이미 제시를 했어요. 제 영상 여러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나와가지고 3층론을 이미 제시했는데 1층은 기초연금, 2층에 국민연금, 3층에 퇴직연금. 네, 이것을 이미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상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니 정부에서는 1층론, 그동안에는 우리가 3층 보장론 하면은 1층론에 국민연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층의 기초연금을 얘기한 걸로 봐서 기초연금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나?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 자, 정부의 생각대로 이 기초연금을 1층론으로 가져가겠다면은 현행 70%를 100%로 늘릴 것인가? 혹은 90%로 늘릴 것인가? 네, 여기에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갖고 생각을 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에 100% 주장도 많이 나왔었고 90% 주장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확대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당연히 보험료율을 높이고 12%에서 15% 얘기가 나왔잖아요. 소득대체율도 조정하겠다. 40%에서 45% 정부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가져가자고 했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40%로 가져가자 해서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됐죠. 보험료율도 12%에서 15% 이게 조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 임기 내에서 연금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나온 그러한 발표 내용들을 정리해봤더니 이러한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제2의 연금개혁 불씨다, 드라이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이 이러한 대통령 의지를 발표함으로써 정말로 이 연금개혁이 국가에 맞는 또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연금개혁, 특별히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정말로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